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스마트폰 관련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리크 정보가 있었던 게 스냅드래곤 8gen4 긱벤치 점수가 리크가 됐고요.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에 탑재될 최신 애플의 프로세서인 A18 프로 긱벤치 점수가 리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기한 게 스냅드래곤 8gen4가 멀티 점수에서 A18 프로를 이겼어요. 그리고 싱글코어 점수가 원래 스냅드래곤이 애플 칩셋에 비해서 조금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다 따라왔고 멀티코어 점수는 애플 18 프로 칩셋을 능가하죠. 물론 이거 지금 아직 리크 정보입니다. 이거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즘 리크되는 정보들이 거의 다 들어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스냅드래곤 칩셋이 애플 칩셋을 거의 다 따라왔고 멀티코어 점수는 오히려 좋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전작은 어땠냐? 전작 한번 볼까요? 요게 스냅드래곤 8gen3랑 A17 프로 칩셋 비교입니다. 보시면은 한 세대 전만 해도 싱글코어 점수는 스냅드래곤 8gen3가 A17 프로에 완전 밀렸어요. 거의 35% 이상 뒤졌었거든요. 이런 상태였고 멀티코어 점수는 스냅드래곤 8gen3가 힘내가지고 A17 프로 칩셋에 거의 비등비등하게 따라올까 말까 요런 정도였다. 요게 전세대 스냅드래곤이랑 애플 칩셋의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점수만 보면. 그래서 요거 보면서 느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스냅드래곤 대단하다. 두 번째로는 삼성 엑시노스 어떻게 하냐. 세 번째로는 스냅드래곤 8gen4 발열은 괜찮은가. 요런 게 조금 걱정되긴 해요. 근데 사실 애플 칩셋도 저번에 아이폰 15에서 발열 문제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패치가 됐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애플도 발열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스냅드래곤도 요즘 스냅드래곤 8gen2, 8gen3 요런 게 발열 문제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능이 더 많이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과연 발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요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걸 보니까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스냅드래곤 8gen4 탑재된 모델들에서 긱벤치, 벤치 테스트 한 결과 같은 게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리크 정보입니다.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보니까 점수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성이 꽤 많아 보인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gen4랑 8gen3 요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성능 차이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아요? 스냅드래곤 8gen3에서 8gen4가 싱글코어가 48% 올라갔고 멀티코어가 38% 이렇게 증가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특히나 항상 약점으로 꼽혔던 싱글코어 점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된 게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이 점수가 맞는 거겠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그 전에 스냅드래곤 8gen3랑 8gen2는 어땠냐? 요걸 한번 보면은 보세요. 이게 스냅드래곤 8gen2랑 8gen3 차이입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10%밖에 안 올랐었어요. 물론 멀티코어 점수가 많이 올랐죠, 요때. 그래서 스냅드래곤 8gen2랑 8gen3를 보시면은 싱글코어 점수는 10%밖에 상승을 안 했었어요, 당시에. 물론 멀티코어 점수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38% 이상 증가를 하긴 했는데 사실 싱글코어 점수는 막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대폭적으로 싱글코어 점수가 상승을 해가지고 거의 애플의 최신 칩셋인 A18 프로랑 비등비등할 정도까지 왔다.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는 A18 프로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스냅드래곤 8gen4 상태를 보니까 괜히 퀄컴이 계속 칩셋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너네 우리 거 아니면 뭐 쓸 건데? 뭐 엑시노스 쓸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사실 요 스냅드래곤이 이렇게 발전한 거는 엑시노스나 이런 거보다는 전 디멘시티가 조금 더 위협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300 플러스가 스냅드래곤 8gen3를 성능에서 발라버렸었잖아요. 싱글코어, 멀티코어 점수 전부 다. 그래가지고 아마 퀄컴 측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번 스냅드래곤 8gen4를 조금 더 절치부심해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사실 퀄컴이 애플은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원래 애플은 좀 따로 노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애플보다는 미디어텍 쪽이 조금 더 위협적이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번 스냅드래곤 8gen4는 좀 정신 차리고 물건을 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리크 정보인데요. 삼성 갤럭시 S25 렌더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리크 정보인데 요 리크된 정보의 특징적인 부분이 베젤 부분이 많이 얇아졌다. 요번에 아이폰 16 프로도 베젤이 많이 얇아졌잖아요. 물론 갤럭시는 원래 베젤이 얇긴 했었는데 더 얇아지고 더 균일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정말 거의 상하 좌우 베젤이 두께가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지 않나요? 물론 리크 정보라서 이게 확실한 거는 아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베젤 부분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랑은 달리 그 거지 같은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없기 때문에 훨씬 시원시원하게 보이죠. 요게 특징적인 부분이고, 근데 기본적인 디자인은 갤럭시 S24랑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요 후반 카메라 디자인이 최근 폴드 5랑 플립 5였나요? 거기에서 쓰였던 약간 초코링 디자인의 요 카메라, 요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요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요 후방 카메라 디자인은 전작인 S24 디자인이 좀 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디자인적인 차이가 완전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가지는 못했고, 그래서 폴드랑 플립이랑 같이 패밀리룩 디자인을 위해서 요런 카메라 디자인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진 옛날 아이폰 4, 아이폰 5 요런 깻잎통 디자인이라고 하나요? 요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고,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 카메라 디자인만 살짝 걸립니다. 그리고 요 갤럭시 S25 시리즈들은 내년 1월 중에 아마 공개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갤럭시 S25 시리즈들의 탑재될 칩셋이 문제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스냅드래곤 8gen4가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갤럭시 S25 울트라에서만 8gen4를 넣어주고 그 이하 모델들에서 엑시노스를 넣어주면은 사람들 불만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전량 스냅드래곤 8gen4를 넣던지, 아니면 그 전에 엑시노스 성능을 엄청 끌어올려가지고 스냅드래곤 8gen4와 비등비등한 정도의 프로세서 성능을 갖추던지. 근데 이건 어렵겠죠?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지? 그래서 삼성에 아마 고민이 생각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면은 요 스냅드래곤 8gen4는 또 칩셋 가격이 엄청 비쌀 거거든요. 스냅드래곤 8gen3 때도 칩셋 가격 퀄컴이 많이 올렸다 어쨌다 했었는데, 스냅드래곤 8gen4로 가면서 성능 훨씬 좋아지면서 경쟁자가 또 없어지면서 가격을 더 비싸게 받으면은 삼성도 어쩔 수 없이 그걸 가격에 반영해야 돼가지고 갤럭시 시리즈들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또 많이 안 살 거고. 그러니까 방법은 엑시노스를 조금 더 성능 좋게 만드는 것 뿐인데, 참 그게 말이 쉽지 실현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간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를 타개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엑시노스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스냅드래곤은 못 따라잡더라도 미디어텍 정도랑은 비벼볼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불안한 갤럭시 S25 시리즈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번에 티저 무비까지 나왔던 거죠. 화웨이의 트라이폴드 접이식 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요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Z 모양으로 이렇게 접히는 스마트폰이죠. 티저 무비도 공개가 됐어요. 가격은 3,000달러라서 얼마야 이게, 거의 막 400만 원을 넘어가는 가격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기계를 보시면은 괜찮아 보이긴 해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은 완전히 접으면 스마트폰, 하나만 펼치면은 약간 갤럭시 Z 폴드 정도? 그리고 세 가지를 전부 펼치면은 거의 아이패드 정도의 크기.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데, 근데 솔직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펼쳐서 쓸 정도인가? 라고 하면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전 이걸 비웃고 싶진 않아요. 이런 도전을 하면서 또 발전을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화웨이를 비웃을 건 아니다. 요건 초기 모델이라서 분명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안주하고 있는 것보단 낫잖아. 갤럭시 Z 폴드도 조금 이제 혁신이 필요할 시점이 왔는데 너무 계속 똑같잖아요, Z 폴드가. 그래서 Z 폴드도 조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화웨이가 먼저 이런 참신한 변화를 시도를 했다. 요 점을 높게 보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 트라이폴드, 요 화웨이 폰에 탑재된 프로세서가 좀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기린 9010 칩셋이 탑재됐거든요. 화웨이는 미국 제재를 받아가지고 뭐 스냅드래곤 칩셋이나 이런 걸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스냅드래곤 칩셋은 못 쓴다고 쳐. 그럼 미디어텍 이런 거 쓰면 안 되나? 자사에 이 기린 칩셋을 썼는데 이 기린 칩셋이 성능이 상당히 별로거든요. 이 9010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스냅드래곤 8gen1이랑 비교를 해봐도 딸립니다. 보시면 점수가 이래요. CPU 퍼포먼스, 게이밍 퍼포먼스 뭐 이기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 400만원 하는 것까진 알겠어. 근데 기린 9010 칩셋? 스냅드래곤 8gen1도 못 이기는 이런 칩셋을 탑재했다? 요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안투투 점수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CPU 점수보다는 GPU 점수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벌어져요. 기린 9010이 17만 5천 점인데 스냅드래곤 8gen1은 44만 8천 점이죠. 여기서 거의 뭐 3배 이상 벌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요 CPU 점수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탑재를 했겠죠. 싱글 코어 점수는 살짝 딸리지만 멀티 코어 점수는 살짝 좋은 요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비교 대상이 몇 세대 전인 스냅드래곤 8gen1이라는 거죠. 요 8gen1이랑 비교해서도 요 정도 성능이니까 요 400만원짜리 폰을 살 때 요 기린 칩셋이 탑재된 게 상당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돈 주고 사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화웨이 쪽도 삼성이랑 마찬가지로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야 뭐 스냅드래곤을 쓴다는 선택지라도 있지만, 화웨이는 자사 기린 칩셋을 계속 밀고 간다면은 정말 자사 SoC
SOC가 많이 좋아져야 될 텐데 그거가 이제 쉽지가 않죠. 말은 쉽지만. 아무튼 400만원짜리 화웨이의 트라이폴드 폴드폰에 탑재된 칩셋이 화제다. 여기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